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CLS53AMG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애증의 차라고 하긴 뭐하고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차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 2세대 CLS63AMG를 제가 거진 한 4년 정도 탔기 때문에 이 CLS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벤츠 스포츠 쿠페형 세단의 원조인 CLS53AMG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페형 세단,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 그대로 쿠페 모델을 닮은 4도어 세단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이전까지 이런 게 있어요. 투도어 쿠페, 투도어 스포츠카, 투도어 오픈카 등 일명 스포츠카라고 불리는 차들은 두 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있고, 보통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최소 6천만 원 이상 되는 아주 비싼 금액을 자랑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남자들이라면 나도 좀 날렵하게 빠진 쿠페형 혹은 스포츠카를 닮은 멋진 차를 타고 싶어 라는 욕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구매 심리, 소비 심리를 파고들어서 벤츠에서 1세대 처음으로 쿠페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1세대 CLS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단에도 이렇게 멋진 쿠페형 세단이 있구나 라는 그런 시장 반응을 일으키면서 경쟁 모델이 아우디의 A7, BMW의 6 시리즈 같은 경쟁 모델들도 출시가 됐죠. 하지만 원조는 원조, 이 CLS가 가장 쿠페형 세단에서도 인기가 많고 약간 스포츠백이라고 하는 A7 역시도 얘랑 비등되는 좀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세대 CLS, 2세대 CLS, 여기 있는 모델이 3세대 CLS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흡기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AMG라고 할 수 있는 63AMG도 출시가 됐었습니다. 6300cc예요.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녀석이었죠. 제가 그때가 21살이었나? 2009년도, 아니야, 2007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7년도에 그 CLS63AMG, 이거 진짜 괴물이었거든요. 실제로 바라봤던 그 1세대 CLS의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제가 2세대 CLS를 구매한 건데요. 이 CLS를 좋아하는, 그리고 쿠페형 세단을 좋아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최고의 쿠페형 세단을 꼽으라고 하면 1세대 CLS를 꼽곤 합니다. 진짜 완성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엔진 트림도 마찬가지예요. 63AMG. 그때 제가 21살 때 도로에 딱 서 있었는데 압구정동에서 CLS 63AMG와 55AMG가 이렇게 같이 싹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배기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역시 AMG의 배기음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배기음이구나 라는 매력이 있었죠. 그 이후에 출시됐던 2세대 CLS 63AMG를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더 다운 사이징이 됐어요. V8에 5500cc, 5200cc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력은 그래도 525마력 정도 됐어요. 그때도 굉장히 쨍쨍했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나름 파워풀한 성능, 500마력. 그 당시에는 500마력 하면 엄청났어요. 지금도 멋지지만 그 당시 CLS는 이렇게 멋진 세단도 있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죠. 3세대 CLS 같은 경우에는 53AMG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게 마력 그리고 엔진 다 다운사이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V8기통의 500마력이었는데요 지금은 직렬 6기통의 450마력대, 토크는 50토크 정도 되고요. 이전 2세대가 V8에 500마력을 생각을 한다면 3세대인데 왜 6기통에 400마력대로 내려왔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조금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원래 이전 2세대까지만 해도 이 CLS가 담당하고 있는 세그먼트가 하이엔드 쿠페형 세단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대도 한 1억 중반 정도 바라봤었고요. 한 1억 4,700만원의 옵션 더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됐었죠. 4도어의 그 쿠페형 세단의 끝판왕은 이 CLS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2세대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3세대로 넘어오면서 AMG GT 4도어가 출시가 되고 63AMG 라인업이 조금 나오면서 그 최강 타이틀, 쿠페형 세단의 최강 타이틀을 AMG GT 4도어에게 양보를 하면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CLS 53AMG가 중간으로 내려왔어요. 차이점을 둔 거죠. 그리고 반대로 AMG GT4도어에는 기존 63의 느낌을 그대로 풍길 수 있는 더 고성능의 스펙업을 사실 했다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간단하게 CLS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3세대 CLS 53AMG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세대 CLS 53AMG는 가격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전에는 1억 5천대 금액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1억 2천만 원 후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450마력대와 50토크를 자랑을 하죠. 이 3세대 CLS가 나온 반응은, 야, 도대체 이 디자인 이게 뭐야? 2세대가 더 멋있잖아. 이거는 역행하는 디자인이라고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S클래스 리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직 우리 눈에 익지 않아서 이상하게 보일 뿐이지 우리 눈에 익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말이죠. CLS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안 이쁘다, 별로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반응은 나름 보다 보니 괜찮은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 역시 쿠페형 세단의 원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CLS, 3세대 CLS의 디자인 역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본넷 디자인도 역시 굉장히 스포티하고요. 고성능 모델, AMG 고성능 모델에는 이 중간에 이 본넷 뒤에 이렇게 두 줄로 라인이 사실 잡혀요. 이게 약간 좀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도 완성을 시키고요. 이 휠 어디서 많이 봤죠? 요즘에 나오는 AMG 모델들에는 항상 이 5스포크에 이 AMG 휠이 많이 껴져 있습니다. 이 휠이요, 절대 작은 휠이 아닙니다. 무려 20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이 휠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받게 하죠. 자, 옆에 라인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쿠페형 세단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원래 세단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봉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뽕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C필러가 굉장히 날렵하게 라인이 잡혀 있어요. 요즘에는 쿠페형 세단을 넘어서 쿠페형 SUV도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원조는 이 녀석이에요. 이 A필러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이 쿠페처럼 날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쿠페형 세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뒷좌석이 좀 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쿠페형 세단은 이 프레임리스 도어, 여기 창틀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제가 탔던 CLS 같은 경우에는 4인용이었어요. 하지만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중앙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5인승으로 바뀌게 된 거죠. 뒤쪽에 원래는 2명밖에 못 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좁았어요. 이 3세대 CLS는 이 뒷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2세대 1세대만 해도 진짜 좁았어요. 성인은 좀 너무 타고 다니면 답답해가지고 제가 물론 바꿨긴 했지만 이 중앙에 이 막혀있는 이 느낌이 더 답답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레그룸과 헤드룸은 2세대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중간이 막혀있고 안 막혀있고 있는 차이로 느껴지는 이 뒤에 탑승자가 탔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나름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하지만 다 예뻐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다 좋은데 제가 3세대 CLS의 아쉬운 느낌이 바로 이 후면부예요. 이 CLS가 제가 이전에 타던 2세대도 후면부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든요. 진짜 인정하는 후면부는 1세대 CLS가 진짜 예뻐요. 2세대, 3세대 그게 안 이쁩니다. 솔직히 2세대보다도 더 안 이쁜 게 바로 이 3세대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1세대는 날렵한 라인, 그 CLS 자체가 되게 날렵하고 유선형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2세대 역시도 1세대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진 않았지만 볼륨감을 포인트를 줘가지고 빵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3세대는요 어정쩡해요. 여기가 약간 그 남자들이라고 치면 어깨 좁은 남자라고 하잖아요. 어조비, 그 느낌이 나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느낌 자체가 좀 약간 뭔가 차가 좀 작아 보여. 그런 느낌을 좀 들게 했어요. CLS 같은 쿠페형 세단,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을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후면부가 저 항상 볼 때마다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제 기억으로는 카본 패키지 옵션하면 여기도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들어가고 사이드 밀러도 카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트렁크가 좀 아쉽긴 해요.
이전 2세대 CLS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았는데요, 3세대 역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뭐 이 차의 매력은 외관, 뭐 실내, 트렁크 다 아닙니다. 주행에 있어요.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정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여러분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보통 리필킷이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필킷이 한 박스 더 2개가 더 들어가서 총 4개의 리필킷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우파몰이에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쿠페형 세단을 타면 가장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거 실오너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건데요, 지금 이 시트 포지션이 다른 세단에 비해 조금 더 안으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 아마 좀 느껴지실 텐데요, 시트 포지션이 낮고 이 창, 이 틀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손이 잘 안 닿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다는 얘기가, 이 하이패스가 없으면 보통 통행료를 내야 되고 마트에 가면은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높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빠져나가서 혹은 이게 좀 껴가지고 매번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스포츠카들이 많이 겪는 거거든요. 시트 포지션을 워낙 낮게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CLS 역시도 쿠페형 세단, 말 그대로 쿠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불편해요. 요거 실제로 타보면 아마 차주분들은 그래 우파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라고 이해하실 텐데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자, 모드를 바꾸는 게 좀 심플해졌어요. 스티어링 휠 이쪽에 보면 다이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라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빙판 주행 했을 때 좀 덜 미끄러지려고 그런 모드들도 조작이 됩니다. 자,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의 CLS는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드의 변화가 뚜렷한 차를 좋아한다고 항상 시승하는 내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CLS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차를 데일리카로 타도 되냐, 이거 편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좀 날렵한 디자인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단의 데일리성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런 필요도 때문에 쿠페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가 나왔잖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나름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 클래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좋은 게요, 이게 다 터치로 지금 작동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액티브 사운드죠? 정확히 봤어요. 제가 변속 충격이 없는데 계속 소리는, 이게 우리 지금 차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1세대, 2세대는 액티브 사운드 없는 그 엔진 특유의 중저음 고음, 그런 묵직한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필요 없이 나오는데 이 3세대는 약간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어쩔 수 없죠. 뭐 8기통이 아니고 6기통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AMG라고 하면은 V8기통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배기량에 좀 약간 시원하게 쏴주고 막 호랑이 울음소리의 그런 묵직한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하지만 이 3세대는요 굉장히 경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에 맞는 움직임과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EQ 부스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초반 움직임이 이전 2세대는 터보렉이 굉장히 심했어요. 악셀을 밟아도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물론 힘있게 좀 약간 0.5초, 0.1초 약간 굼뜨게 반응해요. 악셀 밟으면 바로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래 나 이제 나간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3세대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약간 연비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저속, 그리고 악셀 밟았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인 움직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경쾌하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AMG에 들어가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굉장히 경쾌하고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고 야 이거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내려서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세대 CLS 53 AMG 시승기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운전의 재미는 2세대 1세대보다 조금 더 재밌어요. 그 운전의 재미가 있다는 거는 감성적인 부분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차와 운전자가 한 몸이 되는 그 일체감, 내가 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즉각적인 움직임은 2세대, 1세대보다도 훨씬 더 이 3세대가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억 2천이란 금액이라 이게 절대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뭐 CLS 이 밑에 보면은 CLS 450도 있어요.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얘보다 한 3천만원, 2, 3천만원 조금 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 CLS 53보다는 CLS 450이 판매량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쿠페형 세단을 사려고 하시면 조금 더 주고 이 53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미혼이시고 조금 약간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야지, 아이가 함께 있는 분들이 사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 살 바에는 그냥 S클래스 350 같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2350 아니면 2450 같은 모델을 출고해서 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CLS 3세대 53AMG의 시승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뭐 궁금하셨던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바 들어가겠습니다.